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모바일시스템공학과 박재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Beyond Trade-offs Towards Efficient Federated Learning for Heterogeneous Environments라는 주제로 최근 모바일 컴퓨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분산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개된 연합학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섹션은 연합학습에 대해서 소개를 당연히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연합학습의 필요성, 그리고 이러한 연합학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연합학습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이 섹션 1에서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먼저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에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삼성전자 모바일 R&D 센터, 네, 요즘은 MX 사업부라고 하죠. MX 사업부의 선행 멀티미디어 연구실에서 약 1년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단국대학교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에는 호주 국립과학산업연구소 사이로에서 연구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으며 최근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모바일 컴퓨팅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는 연합학습의 트레이드오프를 알아보고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앞서서 이제 연합학습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를 발생시키는 장단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되고 활용되는지, 즉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글, 온라인 쇼핑 습관,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피트니스 트래커와 같은 이러한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건강 정보까지 이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됩니다. 또한 의료, 금융, 정부, 교육 등 각 산업 분야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진료 기록이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 소매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이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며 그리고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2025년까지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무려 175 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1 제타바이트는 1조 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약 90%가 네, 비정형 데이터라는 점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란 뭐 엑셀이나 뭐 데이터베이스처럼 뭐 정해진 어떠한 포맷 없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서 뭐 센서 로그라든가 뭐 이미지, 동영상, 뭐 소셜 미디어의 채팅 기록, 뭐 트윗 음성 녹음 등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네,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그리고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도구와 기법들이 필요하게 되죠. 네, 앞서 살펴본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가능한 대표적인 디바이스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데이터 수집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모바일 기기를 통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집되며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는 카메라, GPS, 마이크, IMU 같은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 기능도 당연히 탑재되어 있어서 이러한 통신 모듈을 통해서 기기가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와는 다르게 화면 사용 시간 자체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사람들이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균적인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는 SNS, 문자, 인터넷 등의 이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처럼 단순한 사용 시간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습관, 관심사, 라이프 스타일까지 파악할 수 있는 행동 기반 데이터로 해석될 수가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통한 데이터 수집은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의
매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가능한 디바이스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으며, 이러한 방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단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이프라인은 총 6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센서, 앱, 디바이스 등을 통해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준비 단계,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에러와 같은 이런 오류를 제거하여 분석이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데이터 인풋, 데이터 입력 단계, 이 단계는 정제된 데이터를 분석 시스템에서 불러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싱, 이 네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변환하여서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인사이트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로 데이터 출력 및 해석, 이 단계는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시각화하거나 해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저장, 처리된 데이터를 향후 재분석 또는 참조를 위해서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 그대로 분석 도구에 사용될 수가 있지만, 이렇게 feature extraction을 통해서 지금 여기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머신러닝이라든가 아니면 statistical method, 통계 분석 기법들, 그리고 딥러닝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분석 도구에 활용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앞서 소개한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룬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빅데이터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빠르게 생성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를 띠며, 그리고 매우 방대한 양으로 축적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기존의 중앙 집중식 혹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이 단일 디바이스 기반의 처리 방식으로는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물론 스마트폰과 같이 단일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러한 챌린지들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바로 병렬 처리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ISD, 단일 명령어, 단일 데이터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하나의 명령어가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만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SIMD, 단일 명령어, 다중 데이터, 하나의 명령어가 여러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처리하여 GPU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MISD, 다중 명령어, 그리고 단일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을 여러 개의 이제 명령어로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이고, 그리고 MIMD, 다중 명령어, 다중 데이터. 여러 명령어가 여러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처리하여 클러스터 시스템이나 분산 메모리 모델 등 복잡하고 좀 고성능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병렬 처리 방식은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속도를 높이고 방대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추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단일의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실시간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병렬 처리 기법은 필수적이죠.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객체를 인식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병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영상, 센서 위치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병렬 처리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분석하고 단일 디바이스 내에서 빠른 반응성을 갖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도전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지고 병렬 처리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단일 디바이스라는 물리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들은 점점 복잡해지며 현장에서는 실시간성, 개인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까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우리는 방대한 데이터를 단일 디바이스에서 처리하기 위해 병렬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집 및 병렬 처리된 데이터를 우리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강력한 해답 중 하나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기계학습 또는 딥러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단지 클라우드나 중앙 서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전력의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에서 직접 인공지능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수요, 즉 온디바이스 러닝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IoT 기기와 같이 더 작고 더 개인화된 그리고 더 에너지 효율적인 환경에서 인공지능의 힘을 어떻게 구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많은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연결된 환경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의 역량을 분산시켜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 위에서 어떻게 분산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이 특히 중요해지는 또 다른 분야인 바로 헬스케어 영역에서의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이 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어렵고 한계가 있는지를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의료 데이터가 매우 민감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진단 기록, EMR, 또 팩스, 치료 이력, 유전체 정보 등 이제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GDPR이나 아니면 히파와 같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제 중앙 서버로 옮기는 것 자체도 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의료 데이터는 병원마다 분산되어 있고 서로 다른 이제 시스템과 형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형태로 통합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CDM과 같이 데이터 표준화 시도도 있지만 실제 병원 간 협업에서는 여전히 실무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병원마다 환자 특성, 장비, 그리고 임상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간의 큰 이질성, heterogeneity와 그리고 분포 차이가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앙 집중형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고 일반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병원마다 소중한 임상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기존의 중앙 집중식으로는 프라이버시, 시스템의 다양성, 데이터의 이질성이라는 벽을 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도 인공지능 모델을 협력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 바로 연합학습입니다. 연합학습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각 디바이스의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인공지능 모델을 협력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여기 한 대의 스마트폰이 보이시죠? 이 스마트폰은 하나의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디바이스에서 생성된 이 데이터는 절대 외부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기 내부에만, 이 스마트폰 기기 내부에만 남아 있으며 학습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내부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모델의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여기 보시면은 모델이 이니셜 모델이라서 초기 모델이 하나가 여기 오죠.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주황 색깔 이 모델을 학습한 후에 그 다음에 학습된 이 모델의 파라미터만 이렇게 서버로 전송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디바이스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절대 외부로 전송되지 않으며 즉 데이터는 기기 내부에만 남아 있으며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학습이 디바이스 내부에서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의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만 서버로 전송되게 되죠. 이후 서버는 여러 기기로부터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기기들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림 모양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후 서버는 여러 기기로부터 전달받은 업데이트된 모델, 즉 업데이트된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모아서 이를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통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모델은 다시 각각의 디바이스로 되돌려 전송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각 기기의 데이터를 한 번도 수집하지 않으면서 분산된 모든 데이터의 정보가 반영된 강력한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연합학습의 장단점과 연합학습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핵심 개념들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해 두면 이후 연합학습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니셜 모델, 여기서 이니셜 모델이란 네, 연합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서버가 준비한 최초의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모델은 아직 당연히 학습되지 않은 상태로 연합학습에 참여한 모든 클라이언트가 동일하게 초기화된 모델에서 학습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출발점이 있어야만 각 클라이언트가 학습한 결과를 나중에 서버에서 일관되게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합학습이 시작하게 되면은 서버는 이 초기 모델을 학습에 참여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이때 서버가 이러한 이니셜 모델을 여러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과정을 브로드캐스트라고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학습 초기에 한번 수행하게 되며 슬라이드 그림을 보시면 클라우드 속 서버가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이러한 이니셜 모델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연합학습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로컬이라는 용어와 그것과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학습에서 로컬이란 중앙 서버와 분리된 상태에서의 독립적인 디바이스, 데이터, 학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컬이란 영역은 당연히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제가 방금 표시한 것처럼 이 초록 색깔 영역에 해당되겠죠. 네. 중앙 서버와 분리된 이쪽 부분이 로컬이겠죠. 네, 따라서 그러면 이제 로컬 데이터는 각 디바이스에 고유하게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며 로컬 데이터는 각 디바이스에 고유하게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로컬 모델은 각 로컬 디바이스가 로컬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 중인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 트레이닝은 로컬 디바이스가 여기 있죠. 로컬 디바이스가 로컬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컬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는 글로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은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이겠죠. 네. 그래서 연합학습에서 글로벌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중앙 서버를 의미하며 학습 전체 과정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글로벌 모델은 연합학습에 참여한 로컬 디바이스들에서 학습된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를 중앙 서버가 수집하여서 통합한 모델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로벌 모델은 연합학습에 참여한 이러한 로컬 디바이스들에서 학습된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를 중앙 서버가 수집하여서 통합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버에서 수집된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를 통합하는 통합하는 과정을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글로벌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버는 이렇게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글로벌 모델을 다시 로컬 디바이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오늘날 분산형 머신러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연합학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반적인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연합학습 절차는 총 5단계를 나뉘며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셀렉션입니다. 네. 서버는 참여할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합학습은 모든 클라이언트 또는 모든 로컬 디바이스가 학습에 참여한 게 아니라 서버가 랜덤하게 몇 명의 클라이언트를 선택하여서 연합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브로드캐스트, 네, 클라이언트들에게 초기 모델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로컬 모델 업데이트, 각 디바이스는 자신만의 로컬 데이터를 사용하여 로컬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컬 트레이닝은 당연히 디바이스 내부에서만 일어나게 되며 데이터는 절대로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그리게이션, 로컬 모델 업데이트, 즉 로컬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모델의 파라미터가 서버로 전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네, 글로벌 모델 업데이트, 서버는 이제 모든 디바이스들로부터 받은 모델 파라미터를 어그리게이션하여 새로운 글로벌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이 5가지 단계가 하나의 라운드를 구성하게 되며, 네, 라운드를 구성하게 되며 이러한 라운드는 모델이 일정 수준의 뭐 정확도라든가 어떤 특정 태스크에서 타겟이 되는 퍼포먼스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최초이자 가장 유명하고 가장 기본적인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인 Fed Average의 방식입니다. 프레임워크의 이름대로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어그리게이션 한 후에 단순히 평균을 내서 글로벌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네, 이제 연합학습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학습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중앙 집중형 방식은 클라이언트 서버나 로컬 디바이스에 민감한 개인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연합학습은 로컬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컬 모델을 내부적으로 학습하고 학습이 끝난 후에는 모델의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여기에서는 트레인드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네,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만, 이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만 서버로 전송되게 됩니다. 즉, 데이터를 디바이스 밖으로 이동시키지 않고도 인공지능 모델이 학습하다는 이러한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연합학습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바로 개인화, personalization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학습은 각 사용자의 자체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고유한 데이터 특성이 자연스럽게 모델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는 중앙 서버에서 쉐어드 모델이 각 엣지 디바이스에게 전송이 되게 되죠. 그렇죠? 즉 로컬 디바이스로 배포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각 로컬 디바이스는 사실 로컬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컬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인 튜닝을 하게 되고 이는 또한 자연스럽게 개인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퍼스널라이제이션 과정을 따로 설계하지 않더라도 연합학습을 통해서 각 로컬 디바이스는 본인의 로컬 데이터에 맞게 개인화된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연합학습의 장점 중 또 다른 하나는 대용량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100개의 로컬 디바이스가 이렇게 100개의 로컬 디바이스가 각각 10GB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체 데이터를 서버로 옮기려면 총 1TB의 약 1TB의 통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합학습에서는 로컬 디바이스가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만 전송하게 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모델의 크기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MB라고 한다면 이는 데이터 전체를 전송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가볍고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연합학습은 또한 확장성이 좋습니다. 확장성. 다시 말해 10개, 100개, 심지어 1000개 이상의 로컬 디바이스들이 참여해도 중앙 서버는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만 수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연합학습은 대규모 분산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는 연합학습의 장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는 연합학습이 가져오는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ommunication Overhead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raw 데이터 10GB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raw 데이터 10GB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모델의 파라미터 100MB만 전송하기 때문에 통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raw 데이터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긴 하지만 100MB라는 용량은 여전히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100MB라는 모델을 이제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학습은 여러 번의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러한 모델들을 100MB의 모델을 주기적으로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것은 통신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적이죠. 그렇죠? 따라서 에너지 유세이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연합학습이 기존의 중앙 집중식 방식보다 통신 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맞지만 모델 공유 자체에서도 발생하는 통신 오버헤드는 여전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연산 비용입니다. 로컬 디바이스가 100MB 정도의 모델 파라미터만 중앙 서버로 전송하면 되더라도 참여하는 디바이스의 수가 많아진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용자가 참여한다면 서버는 100MB 곱하기 100명, 그러니까 10GB의 모델 업데이트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100명의 유저랑 그리고 각각의 모델 파라미터의 크기가 100MB라고 한다면 10GB를 매 라운드마다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하지만 1000명의 사용자가 참여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 양은 100GB까지도 커질 수가 있죠. 이처럼 참여자 수가 많아질수록 서버 층에서는 엄청난 계산량과 통신량을 이제 감당해야 하고 이는 서버의 자원을 당연히 크게 소모하게 되겠죠. 따라서 서버 입장에서는 연산 비용, 즉 서버 측에서의 연산 비용이라고 해서 앞에 글로벌을 붙여서 글로벌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 모델의 크기가 요즘은 이제 100MB는 사실은 우습죠. 예를 들어서 뭐 1GB로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서버 측에서의 연산 비용, 글로벌 컴퓨테이션 코스트는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연합학습에서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인 Non-IID 데이터, 즉 비독립, 비동일 분포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가 무작위로 골고루 섞여 있고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IID,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라고 부르게 되죠. 하지만 연합학습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엠리스트를 예제로 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IID 상황에서는 각 디바이스가 모든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non-IID 상황은 보시면 각 디바이스가 클래스를 여기는 0이랑 4만 가지고 있고 5랑 여기는 7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렇죠? 네. 이는 결국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 분포 차이를 자연스럽게 당연히 만들게 되고 결국 이러한 non-IID 상황은 모델 훈련을 이제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제 IID가 아닐 경우 모델이 특정 사용자의 데이터 유형에 과도하게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에게 잘 작동하는 또 일반화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연합학습에서는 이러한 non-IID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제 연합학습에서 또 다른 중요한 도전 과제인 이기종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합학습은 뭐 스마트워치, 그렇죠? 뭐 랩탑, 스마트폰, 태블릿, 뭐 AR, VR 기기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장치를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이 디바이스들은 사실 각기 다른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랩탑은 상대적으로 연산 능력이 뛰어나지만 뭐 스마트워치라든가 아니면은 AR, VR 이러한 기기 같은 것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연산 능력이 낮습니다. 이렇게 장치마다 연산 능력 및 연산 속도의 상이함은 전체 학습 과정에서 병목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연산 능력이 낮은 장치가 전체 학습을 지연시키는 병목 지점, 버틀렉이 될 수가 있으며 연합학습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straggler problem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연합학습의 또 다른 도전 과제인 이기종 모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기마다 컴퓨팅 파워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서로 다른 인공지능 모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워치나 아니면은 AR, VR 기기들 이러한 장치들은 보통 제한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얕고 가벼운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야지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랩탑이라든가 스마트폰, 태블릿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컴퓨팅 파워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정확도가 높은 복잡한 인공지능 모델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이러한 결국에는 이기종 모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타겟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스마트워치나 아니면은 AR, VR 기기 이처럼 실시간 반응성이 중요한 이런 실시간 반응성이 중요한 기기의 경우에는 low latency 낮은 지연 시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빠르게 추론 가능한 얕은 모델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그러니까 랩탑이나 스마트폰, 태블릿은 일반적으로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어서 당연히 깊고 복잡한 모델을 필요로 할 수가 있죠. 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기종 모델이라는 챌린지가 연합학습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러한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고안해 왔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의 기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양자화 기법입니다. 이 양자화 기법은 이제 일반적인 연합학습과 다르게 모델의 파라미터를 공유한 게 아닌 그레디언트를 많이 활용합니다. 즉, 이 그레디언트를 공유할 때 통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레디언트의 값들을 양자화한 후에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그래서 뭐 예시로 sin SGD라고 적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SGD라는 이러한 방법은 결국에는 지금 퀀타이제이션 메소드에 대해서 정의로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각 로컬 디바이스 또는 각 클라이언트가 계산한 실수값의 그레디언트 벡터 전체를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sin SGD는 그레디언트의 부호만 전송하게 되는 거죠. 즉, 각 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서버는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들의 부호 정보를 모아서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스파시피케이션 기법입니다. 이 스파시피케이션 기법은 공유해야 하는 모델 파라미터들 중에서 중요한 파라미터들만 선택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선택 기준은 매우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기준은 특정 레이어 또는 채널이 될 수가 있으며 파라미터 그 값 자체를 비교하여 중요한 파라미터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 예시로는 제가 여기 LG Fed Average랑 Fed Mask를 이제 적어 두었는데요. Fed Mask의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이제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리고 LG Fed Average는 여기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앞서 배운 대표적인 연합학습 프레임워크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바로 Fed Average. 제가 앞서 이제 연합학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로컬의 개념, 글로벌의 개념, 그리고 이런 연합학습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단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라운드를 이루고 그런 라운드들이 반복하면서 진행되는 게 연합학습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방식이 대표적인 연합학습 기법인 Fed Average라고 말씀드렸고, 단순히 서버에서 이제 로컬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집된 로컬 모델의 파라미터를 어그리게이션하는 과정에서 평균, 즉 정확하게는 가중 평균을 이용하는 이 방식이 단순히 Fed Average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Fed Average 방식에 기반을 해서 LG Fed Average는 각 로컬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로컬 모델에서 로컬 파트와 글로벌 파트를 만들어 두고 이 글로벌 파트만 서버로 전달하여서 연합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매우 단순한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소개해드리진 않고 이렇게 예시로서 여기 넣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은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양자화와 이 희소화, 스파시피케이션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